오늘은 이제 동욱이랑 이제 일상적으로 같이 지내면서 동욱이가 개빡치는 그 소재를 좀 뽑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발작 예. 버튼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편한 하루예요. 하루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일상 속 이건 아닌데 저건 발작 아닌데 버튼. 동욱이가 모노드라마 찍으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응. 아,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잖아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가끔씩. 예.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막 약간 이런 동욱이 이렇게 약간 좀 모노드라마 찍을 때가 있거든. 한 번씩. 제가 이런 캐치해가지고 한 번씩 급발진을 할 때가 있죠. 네, 예. 현대차도 아닌데 예. 급발진해요 많이. 예. 현대차가 급발진 한다는 이거는 이제 뭐 입증된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편한 하루 주제는 투표 의무제입니다. 투표 의무제가 뭐냐? 투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이 매긴다거나 이런 겁니다. 제재가 지금 우리나라는 투표 의무제가 아니죠. 네.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흥분해서 막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좀 가라앉혀서 생각해 보면은 투표를 꼭 투표 의무제까지는 역시 오반가라는 생각 들고. 예, 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런데 들어가 이야기를 해보면 또 말하다 보면 흥분해서 또 내 주장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첫 번째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 무개념? 네, 이런 주제인데. 무개념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 직선제였는데 우리나라 네. 역사 속에서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피를 많이 예, 흘렸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 감옥 간 사람들 많이 있고 민주주의는 예. 피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때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어렵게 쟁취해서 얻은 이 투표권, 선거권, 이 민주적 권리를 헌법적 권리거든요. 이거는 네. 이런 게 보장되어 있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개념인가, 무개념인 사람들인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 좀. 그렇죠. 저기 중국 같은 데 가면 투표 안 해도 되거든요. 중국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 그렇지. 북한도 근데 투표는 해. 찬성 반대 투표. 투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투표가 의무야. 혜민아 투표를 하거든?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찬성 반대 이거야. 네. 99.8%가 반찬성이야. 아, 그렇지. 근데 그랬어. 항상 그래왔는데 네. 가장 최근에 선거 중에서 98% 나왔대. 네. 그래서 2%는 찬성 안 한 거잖아. 그게 뭔지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 너무 그냥 구색이다 맞추자. 그런 말이 있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해서 99.9%는.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자율적으로 김정은 반대라고 투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이제 아오지 가고 가는 거죠. 아오지가 아니라 총살할 수도 있잖아. 총살? 그렇지, 총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수용소 있잖아. 그런 데 보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이나 저기 네. 중국 수용소 이런 게 아니라 네, 요독 수용소 이런 데 그냥 아예 그 장성택 처형하듯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끌려가가지고. 네, 맞아요. 뭐 네.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안 할 거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냥 북한 가라 그래. 물론 러시아도 투표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러시아도 일본이랑 다르잖아.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네. 사실상 약간 언론이나 여론이나 약간 그 기타 정치적 그런 권력 구도가 그냥 자민당 독재 구도처럼 되어 있어 사실상. 그런 것도 있고, 거기는 또 투표가 우리처럼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자로. 짜증나는 일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의무를 저버린 건가?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도 중국 같은 데 가서 하라. 왜 그렇게 생각하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나? 뭐,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다시피, 민주투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표날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가겠다는 것은, 이한 열렸어? 박종철 열사? 나 죽은 거 잘 모르겠어요. 죽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분들? 별로? 이런 느낌? 투표도 하고 노는 거는. 그건 좋지. 최고지. 최고야. 투표만 하면 되는 거야. 투표하고 뭐 섹스를 하든 놀러 가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 진짜 투표하면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짜로 만약에 예를 들어 투표를 하는데 내가 절차가 복잡해. 막 투표를 하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려. 한 5시간 걸려. 내가 후보자 하나 찍는데 5시간 걸려. 후보자 찍는데 한자를 다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해를 해. 근데 한자 보고 찍으면 되잖아. 스마트폰 적어놓고 한자로 일본도. 그럴 수 있지. 한자 보고 찍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사실이야 이거는? 뭐가? 한자 일본은 그렇게 해요. 써한다고? 그걸 왜 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 그 정성을 나 다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 예. 그래? 아니 그치 어쨌든 근데 투표라는 게 되게 또 간단해요. 직접 가서 하면은 진짜 엄청 길어요. 5분이면 끝나거든 진짜 존나 길어요 그것도. 난 사실 네. 그 사전투표 첫날 있죠. 네. 첫날 출근 시간이 아니라 출근 시간 좀 지나서 오전 11시에 가니까 네. 진짜 장난 안 하고 1분 30초 걸렸어 진짜로. 네. 그냥 들어가서 나도 관 내기로 했어. 관 내라서. 네, 그렇죠. 근데 관 외도 간단해. 네. 딱 그 지문 찍고 그 민증 주고 지문 찍고 그러면은 바로 나와 뭐 띠 나오거든. 그거 그렇죠. 찍으면 돼 그냥. 네. 우리 맛집 갈 때 다 줄 서잖아.
그건 난데 왜 이거는 줄 못 설 이유는 없다 이거죠.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조차 왜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사실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민주적 헌법적 권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날 투표하라고 공휴일을 만들어줬는데 투표하지 않고 놀러만 간다는 것은 중국에 가서 그냥 중국에 살아라. 그냥 중국의 정치적 권리 이런 느낌처럼. 뭐 그런 말 중국에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의례적으로 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자 못한다고. 계속 투표를 그렇게 계속 등한시 하다가는 또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처럼 예. 예. 윤머희기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전국이. 윤석열 정부는 투표를 해서 된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네 윤석열 알아요. 정부는 투표를 해서 된 거라고. 그렇죠. 예, 그건 너무 내가 반갑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밥 먹고 잠자고 취업해서 일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정치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치랑 상관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디 산이나 무인도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이 정부 아래에서 사는 이상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혜택을 받고 사는 이상 정치랑 연관이 없는 건 없다는 거죠. 예. 방금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날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예. 뭐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거나 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이럴 수 있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 그 밥값이나 물가를 결정하는 게 정치인들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지방선거든,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든, 맞아요.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든.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라 이게 중앙 정치인들의 힘이 더 셉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끝난 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였죠. 근데 우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일을 해야 소득이 있어야 여자친구 만날 거 아니야. 근데 내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사실상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내 경제적 위치에 맞게 투표를 해줘야 나의 이익이 약간 내 헌법적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럼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투표를 그냥 단순히 선택사항으로만 생각한다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약간 선회해본다면 착할 선택 그렇죠. 선회해본다면 이렇게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네. 항상 얘기했다시피 투표하는 게 진짜 얼마 안 걸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5분인데 왜 그걸 투자를 못하냐고. 이건 내 말인데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생각. 가는 데는 근데 옷을 입고 머리를 감아야 돼 이런 게 있잖아. 아 모자 푹 눌러 쓰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나 그랬잖아. 여자친구 한번 만나는 거, 데이트하는 거, 가족들이랑 뭐 식사 한번 하는 거, 응. 이 정도의 시간을 써야 한다 이거야. 그잖아. 이 정도 하기 위해서 머리 감고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외출하기 위해서 머리 감고 뭐 옷 입고 나가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물론 머리 안 감고 나가도 돼. 심지어 그러면은- 머리 안 감고 나가도 돼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 그 투표하는 그 행위가 귀찮다면은 귀찮으면 밥 안 먹을 거요? 똥 안 쌀 거요? 그러니까 예? 밥 먹고 똥 싸는 거. 그치. 밥 먹고 아니 똥 싸고.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투표하는 그 행위조차도 그 엄청 길어야 5분 걸리는 그 행위조차도 귀찮으면은 그냥 나가 죽으세요 그냥. 예.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예.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합시다. 두 번째. 예. 너무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의 의사 표출하는 건 이것도 핑계예요. 핑계야? 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썩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정치판이 진짜 썩은 물 고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네.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항의 표시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야 지금. 왜? 예? 왜 뻑큐야? 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존나 지가 시크한 줄 아는 거지. 멋있고 시크한 줄. 근데 투표를 안 해. 정치인들 다 썩었으니까 난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 안 해. 그러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아니 양당이 싫으면 제 3당 정의당 이런 애들 찍으면 되고. 그렇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은 지역구에 네.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어. 나는 음. 예를 들어서 양당 체제에 비판적이라서 양당 후보 안 찍어주고 싶은데 지역구에 양당 후보밖에 안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X를 치든가 차라리 투표장에 가서. 차라리 그렇지. 그러니까, 칸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다 딱 찍어 그럼.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가는 것과 무효표를 일부러 찍는 건 다르다. 완전 다르죠. 그래 무효표라도 찍어라 가서. 그렇죠. 예를 들어 가서 뭐 개새끼라고 적던가. 차라리 진짜 그렇게. 윤석열 개새끼. 어쨌든 내가 투표장 갔잖아. 투표장만 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재명은 네. 감옥에 가야 된다. 뭐 이재명을 위시한 민주당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가 차라리. 차라리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수고를 했잖아. 투표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화가 되더라도 자기 뜻이 오히려 언론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투표장에 안 가고 그냥 놀러 간다는 거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면 무효표를 차라리 해라.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시크한 척한다고 막 쿨병 걸려가지고 막 나는 그래서 투표 안 해 이런 애들은 쿨몽두로 맞아야 됩니다. 예. 네. 물론 또 그리고 네. 무효표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 정치 체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주는 것도 있고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다 무효표야 그렇죠. 어차피.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배달 온 공보물이라도 읽어볼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편하게 배달 오잖아. 다들 누가 노숙자가 아닌 이상 다 거주자가 있으니까. 네. 공보물이 오면 그 공보물 지역구라도 보면은 나는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민의힘을 싫어하더라도 편견 없이 일단 보세요. 공약도 네. 보고 전과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도 보고 네. 뭐 첫인상이라도 봐.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K5처럼.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도 봐. 그렇죠. 첫인상도 보고 뭐 인생도 보고 뭐 당도 보고 다 보세요. 그렇죠. 편견 없이 공보물을 딱 1시간만 읽어봐. 아니 뭐 시간 안 되면 30분이라도 읽어봐 그냥. 그쵸. 그냥 그림이라도 보고 뭐 그래픽이라도 보고 해서 그렇게 보고 찍는 것과 안 보고 찍는 게 좀 다르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나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데 국민의힘 이 후보가 참신할 수도 있어 의외로. 그렇지.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의 이 좋은 후보가 있네? 찍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를 보이콧하기 위해서 표를 안 준다보다는 공보물을 30분이라도 읽어보고 찍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왜냐면 생각이 기권이나 무효도 어쨌든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조금이라도 읽고 찍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사표 방지 심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죽을 사자, 네. 사표 방지 심리. 어차피 내가 당선될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작은 정당에 표 주면 뭐하냐, 당선 안 될 건데, 그럼 내 표 무효되잖아, 라고 생각한다. 근데 사표 방지 심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가스라이팅이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 한 표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사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인 흐름인데, 네. 대한민국 선거는 기본적으로 밴드웨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고 될 것 같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있어. 내 표가 잘 나가는 사람, 어차피 당선될 사람한테 쓰이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잘 나가지 않고 떨어질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표를 주더라도 그 후보는 자기가 얻은 그 득표수 있죠. 이거 혜민이도 선거운동 해달라는데, 네. 그 예를 들어 15% 넘기면은 선거 전액을 보조받는 거야, 선거 비용을.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15%를 못 넘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도전할 때 참고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11%를 얻었는데, 그렇지. 다음에 내가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걸 정책으로 내세우면은 표를 더 받을 수도 있겠다 말겠다. 그러니까 더 다음에 도전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요. 맞아요. 사표라고 단순히 그러니까 당선에만 안 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선에 쓰이지 않을 표가 답답하게 하다면은 그러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정치 참여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참여하다든지 시민사회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에 표를 주면 돼요. 녹색정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발로 차버리고 위성정당 만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말고 더불어민주연합이나 국민의 미래에 표를 주지 말고 차라리 뭐 조국혁신당에 주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정당에 표를 줌으로 인해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변화를 그러니까 이거 원한다면은 그런 정치적 표를 주면 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런 게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꼭 이제 난 정치 체제에 비판적이야 반대 해놓고 대한민국 정치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현 정치체 썩었어. 모든 정치인들 다 나가 죽어야 돼. 썩었어 해놓고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나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정치인들은 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고. 그래? 근데 누가 어떻게 어떤 양태로? 몰라, 그냥 다? 그러니까 정치인 다 똑같아. 약간 이렇게. 그냥 어, 그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썩었다. 그래서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또는 무관심하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왜냐면은 그냥 어디 그 TV나 이런 데서 맨날 정치인 까고 이러니까 그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 정치인 까기 혐오 쫓아요, 정서. 정치인이. 그러니까 정치 혐오 정서가 큰데 그 정치 혐오 정서에 따라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거는 솔직히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정치 혐오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정치 혐오 정서는 미디어에 탓이 크다고 해요. 미디어에서 맨날 들어만 봐도 뭐 정치인은 맨날 어떻게 그러죠? 맨날 부패해가지고 막 맨날 음모나 꾸미고 맨날 이런 역할로 나오잖아. 이것도 사실 존나 많이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미디어에서 직접 만들어버린 거니까. 예. 그냥 그런 거 보고 막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느끼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 혐오에 따른 의도적 보이콧이다. 내 정치적 뜻이다. 투표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정치판이 좀 더 혐오스럽게 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참여를 해서 그걸 바꾼다거나 영향을 미치면 돼요. 맞아요. 예.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관에 따른 사람들을 더 모아서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판이긴 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그냥 지들끼리 서로 그냥 증오로 양산해가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럼 거대 양당 체제가 싫으면 거대 양당 체제 비판하는 표를 주세요. 그래. 예. 그럼 되지. 그다음 네. 인센티브 이론으로 설명해 본다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첫 번째 상이 있고요. 상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벌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칭찬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질타. 질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비난, 비판이 있는데 네. 상, 벌,
칭찬, 비난 있다 치면은 이 넷 중에서 1, 2, 3, 4번 해봅시다. 네. 뭐가 제일 안 좋은 걸까요? 벌이 제일 안 좋지. 그렇죠. 네. 잘못했을 때 감옥에 가두는 거. 그렇지. 또는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초등학생쯤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때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안 좋겠죠. 그럼 3번이 뭘까요? 안 좋은 것도 잘했을 때 칭찬. 상을 주는 것도 좋지는 않은 거야. 그다지. 아. 그러니까 못했을 때 때리고 버려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제일 안 좋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때리면은 안 맞으려고 해. 억지로. 안 맞으려고 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행동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또는 너 구두 닦아줘. 구두 닦으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으라고 구두 닦아. 이렇게 돼. 주객이 전도다 버리겠지. 이게 있어요. 그렇지. 내가 진짜 우리 아빠가 깨끗한 구두를 신으면 좋겠어서 닦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구두를 닦는 거네. 물론 이 네 가지의 인센티브 방식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되면 좋은데 네. 웬만하면은 돈이나 강제적인 그런 조치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 또.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번에 매출을 올렸어. 큰 성과를 냈어. 뭐 사업을 따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잘했어. 너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사원이야. 이러고 끝났어. 보너스 안 주고. 최고. 그러면 그것도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곳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줘야 돼. 맞아. 보너스 줘야지. 그러니까 봐봐. 주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내가 예를 들어 누구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 혜민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주먹으로 얼굴 때렸어. 근데 그러면은 야 너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비난을 받았어. 이게 끝이면 안 되잖아.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 타인과 존재하는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즉 아까 내가 말한 회사에서의 그 뭔가 성과 냈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 이게 상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되게 드물어. 일반적으로 모든 건 다 자발적 동기에 따라서 행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을 줄 바에는 칭찬을 해주고 그지 벌을 줄 바에는 비판을 해주고 이게 이런 얘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봅시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거는 아까 뭐야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제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일단 투표 의무제에도 동의하니? 일단.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욕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투표를 안 했을 때 벌금을 물리도 괜찮다 생각해? 호주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호주는 선진국 중에 하나니까. 다른 국가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한번 그 방향으로 나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상벌, 칭찬, 비난이 있다 그랬는데 웬만하면 상벌보다는 칭찬, 비난이 낫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야 좋은 거라 있어. 근데 투표도 하지 않으면은 벌금 내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게 한다 했을 근데 때 우리도 그 의미 없는 예를 들어서 표가. 예비군 가기 싫잖아. 근데 예비군 안 가면 벌금 내잖아. 벌금이 아니라 뭐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투표의 행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징병제 국가에서는 그게 이제 처벌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를 대한민국은 절도로 취급해. 진짜 그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게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동의는. 투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 오 그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범죄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솔직히 범죄까지는 또 아닌가.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 그러는데 네. 나가 죽으라며. 그럼 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투표 안 하는 사람 나가 죽으라. 혜민아 들었지?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투표하지 않은 행위는 군대 가지 않는 거 비슷하다 이런 거잖아. 군대에 가지 않고 그건 될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 말이야? 그 민주열사를 모독한 거지. 그런 걸로는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방향이 이상한데. 네. 그지? 네. 이번에는 좀 약간 동의 가치관이 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너무 방향. 왜냐면은 얘기 듣다 보니까 설득됐어 내가. 그래? 네. 또 설득이 됐 또. 설득이 됐어 지금. 돼버렸네. 큰일 났네. 아니 왜냐면 또 범죄라고 하니까는 내가 또 할 말이 없긴 돼요 사실은. 범죄라며 범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약간 민주적 운영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신성한 권리라면. 그렇지. 나가 죽으라며. 응. 나가 죽으라 말보다 범죄가 더 낫지 않냐? 그런가? 나가 죽으라 말해놓고 무슨 그런 거야. 어쨌든 이게 그 팔랑기 윤동욱 기자의 역전당했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네요 이게. 투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그냥 계속 투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되게 하지 한테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네. 바꾸면 어떡해. 이거 이대로 기사 쓰라 그랬는데. 투표무죄 이거. 아니 형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색깔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냥 설득이 됐어 그냥. 나는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 또
범죄라고 하는 건 또 그러니까 내가 투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나친 것 할 같기도 수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무단횡단 했다고 범죄자를 하지 않잖아. 네. 근데 무단횡단 한 거 경찰이 옆에 있잖아. 그럼 걸려. 알지? 그렇죠. 응.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경범죄긴 하지 무단횡단도.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투표 의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표 의무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그 이제 벌금 낸다고 그게 범죄라고 되지는 않지. 그럼 그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렇죠 감옥 가고 이런 거 오반데 벌금까지는 과태료나 이런 거 우리도 뭐 주유처 이번 벌금은 내. 과태료잖아. 네. 그럼 벌금까지는 괜찮다.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네. 투표 의무제를 찬성이 반대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 의무제 도입에다 쳐. 투표 안 하면 여기서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벌금 내는 수준이야 그냥. 그러면 찬성. 그래. 근데 근데 내가 범죄라고 몰아보니까 내가 좀 거기서 약간 좀 어그러진 거지. 근데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 네가. 네. 나가 죽으라며. 그냥 심적으로 표현을 뭔가 그렇게 한 거지. 비난. 비난하구나. 강한 비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누구 보면은 막 누가 봐도 한심한 사람. 아까 내가 동욱이한테 나가 죽으라 많이 하지. 그래. 그런 의미처럼. 그냥 누가 봐도 한심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동욱이 부모님. 아니 사실 뭐 내 말 들어봐. 못하고. 내가 들어봐. 동욱이 부모님이 동욱이한테 나가 죽으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네 아들놈 새끼 범죄자라고 한 거 아니잖아. 아 그렇지. 이런 건가?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맞아요. 네, 그다음 한번 봅시다. 네. 투표 의무제 기원. 투표 의무제의 기원. 그 중세 스위스 시민사회에서 시민의회에서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관건했다. 참석하지 않으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만찬도 못 먹겠다. 예, 이때 투표 이렇게 의무제가 기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중세부터. 네, 예. 호주의 투표 의무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약 15달러를 물게 돼요. 극단적이고 실형에 처할 수 있대요. 그래서 호주의 투표는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실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 다 안 했다거나 아, 뭐 그렇지. 그러니까 벌금을 계속 물었는데도 안 한다. 이건 응. 범죄로 보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투표로, 되게 내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가 60에서 70% 나오거든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50에서 70 사이 같아. 네, 근데 투표하지 않는 20, 30%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계속 쭉 안 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했다 안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안 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반 이상 투표하잖아 우리나라도. 네. 과반 이상 투표를 하는데 근데 30에서 40%는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주기차게 계속 안 한 게 아닐까. 그러면 토지였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감옥에 갔다는 거는 범죄자가 맞는 거죠. 네. 근데 호주 투표 문제가 대표적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싱가포르 사례. 네. 싱가포르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에 제외해버리고 벌금을 내야 투표권이 다시 회복되고요. 벨기에는 이제 15년 이내에 4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려 10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벌이라고 한 것도 없는 게 투표를 하기 싫으면 너 투표하지 마 이러면 이게 벌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네 좀. 네.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게 나중에 다시 투표를 하고 싶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 같아. 이건 명예처벌. 명예처벌. 투표권이 박탈했다는 거에 말해서 공고를 해버리면은 되게 부끄럽잖아. 힘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체납자들 막 이렇게 공개하듯이 명단.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투표 안 했어? 너는 시민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낙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나 투표에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은 뭐 이게 별로 그게 의미가 없겠죠. 예. 근데 그 배드 파더스처럼 이름을 공개하면 그 사회적 평판과 비난이 되게 무섭잖아. 그렇지. 무서운 처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하잖아 요즘에. 네. 그게 이제 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 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시민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인범이라는 걸 만찬에 알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대. 이게 좀 억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굴 공개되기 싫어서 안 할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네. 네, 그다음에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이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이제 벌금이 부과되고요.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대요. 와, 좀 세네요. 예. 네, 이런 것도 있답니다. 아예 경제적으로 형벌을 내려버리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게 이제 계좌를 동결한다든지 이런 거 같아.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돈 쓰지 말라는 거지 이건 그냥. 압류 아니야 이건 거의. 아니요. 네, 이런 게 투표 의무제와 관련된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네. 다 이상한 국가들 무슨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니고 호주, 네 나름대로 그래도. 호주 네. 볼리비아라든지 물론 볼리비아가 막 되게 모범적인 국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생각해보니까 싱가포르도 지금 거의 내가 알기로 독재국가라고 했거든 진짜. 그렇죠. 싱가포르도 그 리콴유 총재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벨기에는 보통 선진국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벨기에는 그렇죠. 벨기에는 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투표를 안 했을 때 벌을 내리는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투표 맞아요. 의무제라는 그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네. 호주가 대표적인데 호주는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는 감옥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하면 이런 건지 10년간 몇 년간 안 하면 이런 거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때 거의 진짜 뭐 거기도 선거가 4년이라고 치면은 그지 한 거의 10년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8년, 9년 이제 뭐 15년 정도 15년, 하는데 네. 선거가 또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총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치. 여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면은 보통 2번 하겠죠. 지방선거랑 이제 그쵸. 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투표 의무제에 가까운 취지에 가까운 그런 그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 정도면 이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표 안 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약간 이 정도 어느 정도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 이 정도까지는 네,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동욱이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그런 약간 생각 갖고 있는데 네. 하지 않으면 또 강력한 비난도 받아야 돼. 동욱이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근데 뭐 범죄자 취급하거나 이건 좀 반대한다 그랬는데 호주는 보니까 감옥을 보낸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하면 감옥을 보내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생각해봐. 그냥 실형을 보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지. 실형을 가려면 진짜 작정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완전히. 이 사람 작정하고 투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지금 혜미를 두드러 패도 안 갈 수도 있어. 그래. 진짜 단순 맞아요. 폭행이 안 가요. 네. 페미니를 근데 빠따로 폭행하면 갈 수도 있겠다. 특수 폭행은 또 가긴 하는데 맞아. 그만큼 감옥 가기가 어려운데 투표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배타적으로 안 했다면 이렇게 될까? 옛날에 그 단편 소설 중에 뭐 크리스마스에 뭐 선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어떤 그 소설 중에서 그러니까 문학인데 그 어떤 남자가 노숙자인데 감옥에 일부러 가려고 막 범죄를 저질러 그 있잖아요. 근데도 감옥 안 가잖아. 그렇게 범죄를 막 저지르고 그러니까 다니고. 너무 추워서 밖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네. 감옥 가면 따뜻한 국에다 밥은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근데 없고, 결국 이제 네. 막판에 겨우 의심받아고 결국 감옥 가잖아. 이제 정신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감옥을 가버려 하필 또. 근데 법을 어기면 이제 무조건 가게 되는 건데 네. 여러 번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투표를 안 한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일단은 투표 의무제의 그 페널티가 다양할 수 있다는 측면을 전제하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벌금 이 정도? 그렇지. 감옥까지는 아닌 것 벌금 같고. 또는 뭐 국민연금을 더 먹인다거나 뭐 여러 뭔가 가지 그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게 한다. 그렇지. 뭐 뭐 그런 이 정도? 거. 아니면은 뭐 취업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어. 맞아요. 아까 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심한데. 은행에서 돈을 빼지 못하게 한다고 계좌를 동결해버린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는 검찰이 영장을 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게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도 정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계좌 동결은 법원이 그러니까 검찰이 해서 법원이 발부해줘야 돼. 그래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계좌 동결. 무섭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예, 투표 안 했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는 투표 인센티브제거든. 네. 투표 의무제는 아니고 투표 인센티브제야. 무슨 말이냐? 네.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영화표를 싸게 준다거나 아. 이런 거 있잖아. 빵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우유를 준다거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있잖아. 막 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투표 확인증 받으면은 어디서 무슨 뭐 할인 혜택 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소하게 하는 거. 문구점에서 볼펜을 준다거나 막 이 정도. 아니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잖아. 투표를 하면은 10만 원을 드립니다. 좋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표를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지. 좋은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헌혈을 했을 경우에 영화 티켓 주는 거 괜찮아. 그지? 그렇지. 영화 티켓 주고 뭐 각종 뭐 빵 이런 거 주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투표를 하면은 5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 헌혈을 하면은 5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허상관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허상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막 헌혈을 100번, 1000번씩 한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 부정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 매열이 돼버린 국가적으로 매열을 해버린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하정우 나온 영화처럼 되는 거지. 허상관 매열기라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게 이야기해서 안 딱 보는 생각하더라고. 거니까. 그럼 하지 말고 내용을 이야기해. 허상관 얘기하지 말고. 그게 그거야. 딱 그였는데 하정우가요. 그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그 아픈 아들을 살리는 거야.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막 대리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매매 이런 것들 금지하잖아 법으로. 그러니까 기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부는 어떤 공적 기관을 통해서 내가 돈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네. 근데 그래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콩팥을 내놓게 돼. 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이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은. 맞아요. 마찬가지로 투표나 헌혈이나 이런 것도 돈을 막 20만 원씩 준다. 음. 투표하면 20만 원. 아 그러면 20만 원 받으라고 투표하는 거야. 막 진짜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헌혈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혈은 진짜 그렇죠.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까 나 그랬지. 상벌, 칭찬, 비난 이 네 가지가 특히 상벌은 아주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거나 아까 맞아요. 말했지. 월급을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거기 외에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내가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 네. 그 진짜 그렇잖아. 네. 근데 그 외의 영역이 자꾸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이거 내 아들아, 너 이거, 아빠 이거 신분을 해놓으면은 5만원 줄게? 아, 그럼 다음에는, 아빠 나 7만원 줘, 10만원 안 주면 안 할래. 이렇게 되잖아. 거침없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거침없이 하이킥에, 정의루가, 네. 민호가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거든? 근데, 업어주면은 뭐 100m에 뭐 2,000원 막 이래. 근데 나 윤님 올려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 형이 다쳤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얘를 업어줘가지고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럼 이제 내고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상가 벌이라는 이 인센티브를 이렇게 적용하면 남용해서 안 된다. 되게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회적인 주제 했으니까 또 이제 연애 주제 한번 해야 되나. 이게 불편 하루 두 개를 연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민희진 얘기할 줄 알았거든. 민희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할 줄 알았다고. 민희진은 다음 주에 네. 박상준의 거기서 할 겁니다. 그것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요? 박상준의 갑자기 생각나네. 오목렌즈에서 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때 하고. 아니면 그것도 있고, 막, 이제, 무친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민희진 때문에. 르슬라핌의 코첼라 조직이 이것도 한번 다뤄보요. 아, 그래? 그거를 그래요? 아, 근데 그게 별로 끌리진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만.